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록적인 엔저 흐름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들어 엔화 가치는 151엔 후반대에 움직이며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해소되면서 엔화 가치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일본은행은 2016년 2월부터 단기 기준금리를 연 마이너스 0.1%로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일본 경제의 두 가지 왜곡 현상, 실질 임금 감소와 수출입 물가 역전이 해소되면 일본은행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나설 수 있어 엔화가 강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기여율,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퇴직 연령 상향 외에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의 연금 등의 통합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하는 노후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높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126.1%로 세계 3위였습니다. 1년 전 대비로도 한국의 기업 부채 규모는 5.7%포인트 높아졌는데 증가 속도도 3위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최근 고금리 속의 부채 다이어트에 나섰지만 한국은 거꾸로 19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기업 부채가 더 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연체가 바짝 고개를 들고 파산이 늘어나는 등 부채 중독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 각종 정책 자금 등으로 버텨오던 이들이 추가로 빚을 내며 버티다 못해 하나둘 연체와 파산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행정 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마비 먹통 사태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56시간 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된 가운데 정부는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인 것으로 보고 18일 오전 4시경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인 엘포 스위치 장비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후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고 정부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행정 전산망인 세오를 점검한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기술업계에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 시즌이 개막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 달 4일께 삼성전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승진과 조직 개편 등 연말 인사를 본격화하고 SK그룹은 다음 달 7일께 사장단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LG는 오는 23일부터 24일쯤 사장단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인사 시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안정 속 쇄신이 될 전망입니다. 서든데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안정형 리더십의 수요가 커졌지만 미래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hen 젊은 피 수혈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TV와 가전사업 부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SK는 7년 넘게 이어져 온 4명의 부회장단 중 일부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LG는 3인 부회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